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휴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주식인데요. 오늘은 주식 강좌로 멘탈을 키우는 현재 조정장세에 머물러 있고 반등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은 멘탈 관리 차원으로 시간의 마법이다 라고 해서 제가 팍스넷에 있을 적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3, 14년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가장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아나스타샤. 그러나 그녀는 2010년도경에 암으로 저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50세 후반 정도 서울 마포에서 전업 투자자로 임했습니다. 가장 냉철하면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렇게 매매를 기억을 하는데, 오늘 시간의 마법이다라는 그녀의 글을 한번 살펴보고, 현재 베트남에서도 지난해처럼 상당히 주식의 광풍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나오는 그런 주식 투자 주의, 이런 부분을 초심의 생각으로 오늘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나스타샤의 이곳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저만 이렇게 주식할 적에 하는 데 있어서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찾는 곳입니다. 2007년 4월 30일 오전 8시 40분 시간의 마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언제나 변화의 조짐을 찾으려 애를 쓰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글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이다. 따라서 뉴스에서 증권과 소식을 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종목이 삼성전자이다. 처음 입문자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 증시 시가총액 당시에는 800조 원 중 10% 비중을 차지하는 시가총액 80조 원이 넘는 공룡, 지금은 450조에 해당하는 삼성전자가 되고요. 공룡 같은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를 관찰하고 있어야 전체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해 대장 중의 대장입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로서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총 GDP 규모 중 삼성전자 비중은 무려 10분의 1을 차지한다는 계산이며 대단한 몸집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GDP 대비 시가총액 규모는 그 나라의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자본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국내 자본시장의 점유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가 경제의 기여도로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영향력이 크므로 훌륭한 회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몇 조 원의 순이익 중 이번 3분기에 15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을 삼성전자는 내고요. 대다수의 현금 흐름의 방향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성장 사업이기에 현금 유보를 통해 주주에게 확실히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으로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14년 전에는 그랬었고, 현재로서는 상당한 배당, 특별 배당까지 지난해는 지급을 했죠.
오히려 작은 배당이라도 경영자들이 투자 사업에 재투자를 하여 성장을 꾸준히 늘려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에게 자본 이득으로서 기대 수익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나 기업의 성장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수익률로 연결되진 않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현금을 재투자로 대고 있고 브랜드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여가도 시장에서는 이미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 주가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과대 반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투자 수익 측면에서 순이익은 반드시 성장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종목은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도 높아져 성장하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걸 감수하고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향후 더 높은 성장을 기대에 함께 자본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반면 성장은 크지 않으나 제대로 된 캐시카우로 꾸준하게 순이익을 늘려 주주의 이익을 환원하는 종목의 주가는 비록 크게 오르지는 못해도 배당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높여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과거 내 계좌에는 하이닉스와 동부건설이 편입되어 있었다. 지금의 SK하이닉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과 전년 대비 높은 매출 신장률을 통해서 성장 기대감으로 후에 매입 대비 200% 가까이 상승하였고 동부건설은 업황난황으로 인해 겨우 액면가 금 5천원, 액면가 금방에서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었지만 해당 종목의 고배당 정책으로 인해 배당으로 받은 금액만큼 재매입 원칙으로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 후에 하이닉스와 비슷한 200% 넘는 수익을 남기고 정리하였다. 두 종목의 같은 200% 수익이라도 질적으로 볼 때 투자 대비 수익률은 엄연히 다르다. 하이닉스는 오로지 자본 이득을 통한 수익일 뿐이고 동부건설은 낮은 가격에 꾸준히 주식을 늘리고 배당을 재투자로 인해 주가 하락 시 완충 이상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매입된 주식이 미래 수익률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다. 실제로 질적으로 볼 때도 투자 대비 실현 수익률은 200%를 훨씬 뛰어넘는 300% 이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마법의 힘의 원천을 잘 응용한 것이 요즘 나온 적립식 펀드인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저가마다 매주 매월 조금씩 우리가 직접 펀드식으로 2년 3년 정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힘의 원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액 분할,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투자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정액 분할은 시간과 일정 금액 투입의 마법이다. 해당 종목의 배당금만큼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처럼 해당 종목 사이클상 하락하고 미래 수익률이 높을 때 더 많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주가가 높아지고 미래 수익률이 낮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시간의 경과가 지속될수록 해당 종목의 배당을 줄이지 않고 꾸준히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주식을 늘려나가게 된다면 후에 뛰어난 수익률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해 배당의 재투자와 정액 분할 매수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 생존 가능성이 많은 것이 핵심이다. 추가적으로 장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이들 핵심을 통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인플레이션, 성장성, 순이익에 따라 변화되는 밸류에이션의 위험을 개별적, 복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급등으로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자자로서는 이들의 마법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적절히 고성장 유망주를 통한 자본 이득과 고배당을 통한 재투자로 하여 추가적으로 시장의 안전핀과 추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 위험 분산을 통해 자신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게 되면 투자 자금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키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이벗 아나스타샤는 시간의 마법으로 이렇게 주가 수익 부분, 주가 수익과 그리고 일정 기간에 또는 배당과 함께 이렇게 투자하는 마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경우는 2년, 3년에 좀 더 그 기업의 성장 가치에 대한 기술력 부분을 그러한 종목을 연구, 탐색을 해서 매입을 하고 2년, 3년, 4년 정도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바로 시간의 마법의 부류에 저는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베트남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와 함께 주식의 열풍, 광풍이 불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답해야 할 3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손실을 감수하거나 투자할 좋은 사업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주식시장에 돈을 쏟아붓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했고요. 주식시장의 상승은 당신이 가만히 앉아서 경기에 관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어떤 주식이 떠돌 때 당신은 좋은 광고를 많이 듣고 만약 당신이 즉시 승선하지 않는다면 돈을 벌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돈을 넣기 전에 금융서적 밀레니얼 머니 픽스의 저자인 더글라스 봄파스 봄피드 웨일스 매니지먼트 컴퍼니 회장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당히 긴 분이네요. 어쨌든 웨일스 매니지먼트의 회장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봤네요. 당신은 돈을 잃거나 잃을 여유가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칠 여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손실에 대한 내성이 얼마나 됩니까? 금융 전문가들은 항상 경고한다. 시장에 시간을 재려고 하지 말라. 시장을 이기고는 매우 어렵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 채널에 참여하면 어느 시점에 포트폴리오가 짧은 시간 내에 몇 % 이상을 증명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보험 한계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건강한 재정 상황을 보장하고 심리가 동요하지 않고 포트폴리오의 공황 매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좋은 사업입니까? 주식을 사기 전에 그 사업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를 좋다고 해서 주식을 사지 마세요.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조회하고 회사와 분석가의 보고서를 참조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전략과 리더십 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주회의에 참석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재무상태, 수익률, 미래수익 잠재력 및 경쟁 업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심지어 워렌 버핏도 투자하기 전에 숙제를 해야 한다. 버핏은 1996년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스마트 투자는 결코 쉽지 않지만 복잡하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된 기업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 인기가 있거나 인기가 있다고 해서 투자하지는 마세요. 이 투자가 자신의 전반적인 전략에 맞습니까? 이 할당은 투자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험은 법칙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의 개별 주식이나 주식에 할당하는 것이다. 대체 자산 클래스라고 봄파스는 말한다. 나머지는 투자 자금, 저축 등 위험 부담이 적은 통로로 옮겨야 한다. 잘못된 주식을 선택하더라도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을 모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 보유 주식을 사서 시장이 제 역할을 하게 하라라고 봄파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글을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되지 않고 안전자산에 즉 모두 투자 전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유자금과 장기적으로 급전이 아닌 그러한 자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거의 두 종목, 세 종목으로 집중 투자, 90% 이상을 투자하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편인데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잘못되게 되면 왕창 계란이 무너지고 깨져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죠. 그러기 위해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더욱더 숙고하고 더 연구를 해서 물론 투자를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관찰과 연구를 또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지만 훨씬 더 나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 회피에 좀 더 강한 면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급락이 이어지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내 증시 상황에 놓여진 상황에서 오늘은 지난 저의 벗 아나스타샤의 시간의 마법과 현재 베트남의 주식 광풍으로 인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1시간이든 30분이든 잠시 한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매매 원칙이라든지 기업의 선별 기준 그리고 내가 과연 주식에 있어서 지나친 잦은 매매는 하지 않는가 두루두루 살펴보는 일요일 시간이 되었으면 한번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은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좋은 투자 전략가가 한 분 한 분 다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